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슈를 풀어드리는 북문으로 들었어의 맹찬영입니다. 완벽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중설, 유고설을 계기로 해서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통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동시에 이걸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오늘은 대북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통 패턴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정보 전염병, 인포데믹 예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5월 11일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화 대응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설을 사례로 들어서 북한 관련 가짜 뉴스의 생성과 유통 과정의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가짜 뉴스의 패턴을 1단계 생성, 2단계 전파 및 강화, 3단계 재생산 및 증폭, 4단계 검증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내 특정 언론과 전문가 그리고 탈북자, 해외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기성 언론 매체가 이걸 보도하면서 더욱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된 가짜 뉴스에 국내 정치권과 전문가가 가세해서 더욱 강화하는 거죠. 이어서 국내 언론이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다가 북한의 공식 언론 보도가 나와서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 그때서 잦아드는 겁니다. 이 패턴의 요지를 보면 대북 가짜 뉴스를 최초로 생성하는 것은 특정 언론이나 탈북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걸 더욱 키워서 확대 강화하는 것은 기성 언론이기 때문에 기성 언론 매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언론 매체의 지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은 더 커질 겁니다.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관련 보도 준칙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 보도 준칙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995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한국PD연합회 이렇게 언론 3단체가 모여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죠. 이 준칙에는 10개 항의 보도 실천 요강과 또 10개 항의 제작 실천 요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도 실천 요강 제7항을 보면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단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10항에는 망명자의 증언, 그러니까 탈북자의 증언이겠죠.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사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0항에는 또 전원이나 추정 등을 보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추정 이렇게 명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 준칙을 지켰더라면 이번 김정은 위중설 같은 우스꽝스러운 소동은 없었을 겁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남북 관련 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언론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준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숙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다들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가 곰팡이처럼 번지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언론 교류라는 햇빛이 쪼여지면 곰팡이는 사그라들 겁니다. 남북 언론의 활발한 교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